버섯하고 원예 시설 한번 해볼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이 농업용 시설물, 여기 어차피 얘네들은 시설 작물, 딸기, 장미, 부추, 뭐 시금치, 얘는 이제 좀 품목을 다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4개밖에 없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있고요. 그 다음에 양송이, 이제 새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고도 재배 방식이 2가지예요. 표고도 이제 우리 원목 있죠. 참나무 원목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멍 뚫어서 거기다가 종균 넣고 딱 막아놓으면 표고버섯이 팍 나와요. 표고버섯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 뭐 표고버섯 맛있잖아요. 그래서 표고버섯이 이제 참나무에 원목에다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텃밭 같은 배지 있어요. 배지. 여러분들 포트 혹시 시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뭐 꽃 한 송이 사게 되면 그 흙이랑 담아져 있는 포트 있죠. 그런 그 포트에다가 이 텃밥을 막 저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멍 뚫어서 이제 정균을 배양을 하는 거. 뭐 그래서 얘는 원목하고 이제 텃밭 배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느타리 버섯입니다. 느타리 버섯은 이제 균상이라고 해가지고 평평한 판 같은 데다가 텃밭 같은 거 쭉 깔아놓고 종균을 배양을 해서 키우는 방식. 그래서 이제 그걸 균상 재배라고도 불러요. 이제 균상 하게 되면 좀 더 판 그려드릴 테니까 여기다 하구나 해서 면적으로 따지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병에다가, 이 병인데 유리병은 아니고 플라스틱 병이에요. 병에다가 얘네들 텃밥 딱 넣어놓고 거기다 이제 종균 배양해서 느타리버섯이 보통 드실 때 여러분들 느틀느틀한 거 손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요놈 삶아가지고 찢어서 이렇게 나물 묻혀서 드시는 버섯, 이 느타리버섯입니다. 이렇게 하고 양송이버섯 있죠. 양송이버섯은 보통 삼겹살집 가면 옛날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양송이 거꾸로 뒤집어서 삼겹살 불판에다 올려놓고 드시고 그랬죠. 그래서 뭐 노란 물 비슷하게, 노란색 비슷하게 물 나오면 그게 뭐 보약 같은 느낌이잖아요. 막 입이 디드래. 껍질이 벗겨도 막 그냥 먹었잖아요. 참고. 막상 뭐 아무 영양가도 있네 없네 뭐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양송이 버섯이에요. 얘는 이제 균상 재배입니다. 판때기에다가 이제 솥밥 쫙 깔아놓고 재배하는 거. 이제 새송이 버섯 있습니다. 명절 때 전 부칠 때 있는 거 이만한 큰 버섯이 하얗게 생긴 거. 그거 이제 슬라이스로 싹 썰어가지고 전 부치기도 하고, 뭐 요즘은 고깃집 가면 이제 통으로 이렇게 버섯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요. 그것은 뭐냐, 얘는 병에다가 재배하는 거예요. 병재배.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있더라. 이제 딸기나 그렇게 되면 시설 작물은 이 지금 종합위원 방식 원예시설 버섯은 이 작물은 이제 작물. 얘도 작물이고 이제 표고버섯 얘도 작물인데 이 작물들은 어디서 자라야 되냐면 건물 내에서 자라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시설 작물 하게 되면 이제 딸기가 이제 대표적인데, 딸기 얘네들 여기에 대해 명시된 이런 품목들은 전부 다 노지에서 자라면 보험 가입 안 해줘요. 전부 다 하우스 안에서. 그래서 이제 하우스가 한 동 있다 그러면 단동 하우스라고 그래요. 한 동이 있으니까 단동 하우스. 단동을 2개로 연결하면 이제 연동 하우스라고 그래요. 연동 하우스. 그래서 뭐 2연동, 3연동, 막 3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버섯 재배사라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뭐 경량철골조 뭐 이렇게 있는데 용어는 조금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서가 나와야, 왜냐하면 지금 업무에는 경량철골조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데 약관에서는 이제 버섯 재배사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업무 방법대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건물 안에다가 시설 작물이나 아니면 버섯을 재배해야만 보험에 가입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페이지 77쪽인데 먼저 잠깐 살펴볼 것은 시설 작물에서 이렇게 딸기, 장미, 부추, 시금치 했는데 왜 여기는 품목을 4개를 다 썼고 얘네는 하나씩만 썼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문제에서 이 딸기 쪽에가 이 품목이 많아요. 수박, 파프리카, 멜론, 상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쓴다는 게, 암기한다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것은 멜론이다, 이것은 수박이다, 이건 카네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이 되면 너는 딸기다,
지금 여기에 명시된 거 뺀 나머지는 다 딸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사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 얘네들의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품목을 좀 분류해 놨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장미, 부추, 시금치, 무, 파인데 파도 두 종류예요. 쪽파하고 대파가 있어요. 대파다 그러면 딸기래요. 대파다 그러면. 판대 가로 열고 대파이라고 써 있잖아요. 대파 뭔지 아시죠? 네. 대파다 그러면 딸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근데 쪽파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좀 재밌죠? 그다음에 습관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딸기를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미를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추를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금치, 무, 파, 쑥갓을 보험금 산정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요거 크게 아웃라인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시설작물을 모두 딸기처럼 구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특이한 거, 보험금이 산정되면 그 산정된 보험금의 70%만 지급하는 품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이 단독으로 5점짜리에 한 1점 부여해갖고 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부추입니다. 부추는 산정된 보험금의 마지막에 70%, 즉 0.7을 곱해서 보험금을 줄여버려요. 왜냐면 부추는 아시죠? 부추는 이렇게 이제 낫으로 수확한단 말이에요. 수확하고 나면 뿌리채 캐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가 또 자라나. 그래서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도 위에 부분만 손해 입었지 땅속에 있는 거 손해 입은 거 아니거든. 다시 자라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70%만 보험금 주는 것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산정된 금액의 7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품목, 부추 하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7쪽 볼게요. 자, 본관은 원예시설 버섯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부대시설, 시설작물이 있는데, 농업용 시설물에 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부대시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 하우스 안에다가 그냥 하우스만 짓고 그 안에다 딸기를 겨울에 재배하잖아요. 그럼 딸기가 자랄까요? 안 자라겠죠. 왜냐면 안이나 밖이나 다 영하로 춥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를 딸기를 나는 주로 심겠다. 재배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대시설이 이제 겨울에 보통 딸기가 우리가 12월, 1월 달에 이렇게 딸기 나오잖아요. 1, 2월 달에. 겨울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그렇죠. 난방시설 필요한단 말이에요. 아우, 추워. 그러게. 그래? 난방시설 보일러 틀어줄게. 그러죠. 난방시설 있고. 약간 추워요. 그럼 이불 덮어주죠. 그건 보온시설. 그렇죠. 보온시설 같은 게 필요하고요. 얘네들은 또 이 수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크려면. 그럼 물을 계속 줘야 된다고 해서 물을 준다. 그래서 쭉 물을 기계적으로 주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관수시설이라는 게 필요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액 재배시설. 근데 안에 공기를 또 일정 부분 순환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환기시설 같은 거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대신 이해를 하시고자 그냥 해드린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업무방법에가 이 부대시설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서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그 부대시설 이 종류들이 나열될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구나. 왜냐하면 제철이 아닌 그런 작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다 우리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제일 먼저 추운 게 보온시설, 그 다음에 난방시설, 그 다음에 관수시설, 그 다음에 양액 재배시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시설 이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부대시설의 중요한 것은 뭐냐, 결정타가 난방시설 그러면은 그 하우스 안에다가 큰 화로 같은 그 불이 퍽 나가는 그런 난방시설도 있어요. 그럼 불기나, 그럼 또 이쪽에 춥다 그러면 또 이렇게 끄고 와요. 끄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불을 쫙 쏴주는 거 있죠. 그걸 뭐예요? 움직이죠.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동식이라고 그래요. 이동식. 이동식은 부대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만 들어가냐면 부대시설의 대전제는 뭐냐면 고정돼 있어야 돼요. 고정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 시설로 필수로 다 박아가지고 그 시스템 그대로 움직이는,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부대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온시설이다 가면 이제 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바깥에 있는 지붕, 그 하우스 바깥으로 이게 그 보온 덮개가 이렇게 쭉 펴져요, 자동으로. 그러다 덥다, 그러게 햇빛을 좀 봐야 됐다 그러면 또 다시 버튼 누르면 쪼르륵 감아서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부대시설에서의 전제는 뭐냐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동식이 가능한 뭐 환기 시설로서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광폭하우스는 뭐냐면 긴 거예요, 긴 거. 광폭하우스 포함해서 연동하우스 붙인 거, 그 다음에 유리온실, 이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부대시설은 이제 이 동산시설 제외라고 했으니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고정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설작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밑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린 품목들은 다 딸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다가 밑줄을 살짝 꺼도 되고 동그라미를 쳐도 됩니다. 아, 얘는 다 딸기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딸기는 어떤 거냐면 딸기, 밑줄,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파 중에서 대파, 그다음에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까지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딸기다는데 제일 주의할 게 뭐 있어요? 헷갈리는 게 딱 하나 있죠? 파. 그죠? 딸기는 대파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쪽파는 일이 내려갑니다. 네. 쪽파는 일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뭘 하나 더 표시를 해주냐면 멜론에다가는 뭐 별도 표시를 안 해주세요. 멜론 이제 그동안에 밑줄 껐다면 멜론을 밑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살짝 쳐도 돼요. 멜론, 그죠? 그 다음에 국화 있을 것 같아요. 국화 있으면 거기다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박도 밑줄 껐잖아요, 우리가. 수박도 동그라미 해주십사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보험금 산정할 때 이 수확을 하기 한참 키울 때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확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이 뭐냐면 이 시설작물은 생산비를 보장합니다. 생산비를. 그래서 사고가 터졌을 당시에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우리는 조사해야 된다고요? 경과 비율을 알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멜론, 국화, 수박, 멜국수라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멜국수 같은 경우는 수확기 때 경과 비율이 1 마이너스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인데, 멜국수는 수확기 사고다 그러면 이름 공식 필요 없이 무조건 1이에요. 뭐 1 마이너스 수확일수, 표준 수확일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확기 때, 수확기 사고 때의 경과 비율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표준 수확일수 있죠. 수확일수로 이제 우리가 경과 비율, 즉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해소하지 못한 생산비는, 생장기 생산비는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멜국수 있죠. 멜론, 국화, 수박 있습니다. 이 멜국수는 수확기 때의 사고 때 경과 비율은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버섯 볼게요. 그 다음에 장미는 뭐냐면 나무가 죽었을 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미는 나무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죽은 거, 고사나무도 보장한다. 네.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생산비 지금 산정된 보험금액의 70%를 지급하는 품목, 부추, 그 다음에 고사나무를 보장하는 품목, 그럼 장미입니다. 그렇죠, 장미. 자, 버섯 볼게요. 농업용 시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경량철골조입니다. 버섯 재배사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업용 시설물이고 부대시설 있습니다. 부대시설도 마찬가지로 동사는 제외하고 같은 의미예요. 부대시설도. 자, 버섯 같은 거 키우려면 안에가 보온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양액재배, 환기시설 같은 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도 버섯 재배사에도 부대시설이 들어가구나. 그리고 얘는
고정돼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입니다. 재배 방식이 두 개 있죠. 표고버섯이 어떤 거예요? 원목 재배, 그 다음에 텃밭 배지 재배, 이렇게 배지 재배.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재배 방식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균상 재배하고 병 재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 병 재배,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균상 재배입니다. 업무 방법에 정하고 있는 버섯 품목 중에서 병 재배로 버섯을 재배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우리는 뭘 쓰고 싶으세요? 그렇죠. 새송이하고 느타리 버섯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스킵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운 좋으면 나오면 우리가 맞추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목 재배하는 품목은 표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 종류 보시고요. 균상 재배로 버섯을 재배하는 품목 쓰라 그러면 우리는 뭘 쓰고 싶어요? 자, 양송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균상은 병은 이제 병에다가 허리봉 약간 이런 병에다가 이게 톱밥을 배치하고 여기서 이제 새송이 버섯이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봤더니 플라스틱 병에다가 투명합니다. 투명한 병에다가 톱밥 딱 넣고 여기다 구멍 뚫어서 종균 배양하면 얘가 싹 자라나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싹둑 잘라가지고 어디에 마트 같은 데 파는 거예요. 몇 개씩 들어있죠. 몇 개씩 뭐 3개 뭐 들어가지고 5,000원이라 뭐 명절 때 좀 더 비싸고 뭐 그렇죠. 이렇게 요게 이제 병재배입니다. 이제 배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좀 큰데 여기 이런 식으로 통이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얘 투명하진 않아요. 불투명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텃밭 배지하고 그다음에 종균 배양하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저것이 나오죠. 표고버섯이. 표고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고요. 이제 보통 균상 재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건물 있잖아요. 건물 있으면 이거 단면도라고 생각하세요. 단면도. 단면도는 뭐냐면 평면도는 그냥 위에서 내를 깔아보는 걸 평면도라고 하고, 단면도는 그냥 앞에서 그냥 봐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10m, 여기가 이제 질, 땅바닥,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싹 들어갔어. 들어가서 여기다가만 톱밥을 싹 깔았어. 그리고 여기다만 종균배양을 했더니 여기서만 이제 버섯이 나와. 그럼 여기 위에 면적 어떨 거예요? 공간은. 너무 아깝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을 만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 단을 만들어놔. 그리고 여기다가 톱밥을 계속 깔아요. 이렇게. 이게 누운 게 아니에요. 서 있는 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톱밥을 깔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종균을 배양하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 균상이라는 것은 판때기에다가, 넓은 판때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톱밥 깔고 종균 배양해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럼 균상 재배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양, 송이, 느, 타리. 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이 공간 활용을 아주 최적화하고 있죠. 공간 활용을 최적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더라. 아니 그때 내가 가본 게 이렇게 안 생겼더만 그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그렇더라. 이겁니다. 이게 공간 활용을. 자,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이제 손해조사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하게 되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아까처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농업용 시설물 이제 버섯 이 딸기 등 이런 것들 재배할 때는 뭐 유리온실도 가능하다는데, 유리온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그랗게 생긴 돔처럼 생긴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건물인데 이렇게 각지게 유리가 각지게 이렇게 딱 설치해 놓은 걸 유리온실로 생각하십니까? 동그랗게 돔처럼 생겼던 각지게 생긴, 보통 각지게 많이 생겼습니다. 유리온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 여기 유리가 이제 판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유리가 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벽에도 다 유리예요. 다 유리. 이렇게. 다 유리. 이 안에는 이렇게 햇빛이 이제 영리하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바람으로부터도 안전하게. 하우스보다, 비닐하우스보다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사비는 더 많이 들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공사비는. 그래서 1과목에서 유련시 같은 경우 이거 보험에 가입할 때는 뭐예요? 계약자의 고지, 적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가 이 구조를 집어넣으면 얘가 인식을 못해. 이건 1제곱미터 새로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 이 프로그램이 없어. 왜냐하면 다양하니까. 너무 재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장기성 필름 피복제를 덮어. 피복제를 겉에 이제 덮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필름으로 했다. 단기성 필름 1년짜리를 했다. 5년짜리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것만 넣고 파이프는 규격은 몇 미리짜리라고 해서 입력하게 되고 면적 얼마다 하면 1제곱미터에 새로 공사하면 설치하면 얼마라고 딱 보험 가액 물건의 가치가 딱 환산되는 거, 산출되는 걸 이제 적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뽑아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입할 때 결정돼 버리는데 보험 물건의 가치가 가입할 때. 근데 얘는 가입할 때 물건의 가치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거기 1과목 공부하셨죠? 계약자가 이거 1제곱미터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어? 그럼 몰라. 나 그때 공사할 때 보니까 평당 한 70이니까 1제곱미터는 25만 원이나 들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25만 원 곱하기 여기 1000제곱미터면 1000 해가지고 보험 가입시켜놔. 하고 사고가 나면 그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요. 이제 일단 가입 금액을 설정을 적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가 없어. 능력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얘를 구조를 넣어봤자 인식을 못하니까 얼마씩 들었어? 1제곱미터에 한 20만 원 들었네? 25만 원 들었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20만 원 곱하기 1000 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일단 설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험료를 받죠, 일단. 그리고 사고가 터지면 따져봐, 이제 다시. 자, 이런 거 같아. 이 유리 한 판이 얼마다, 유리 한 판을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냐. 다 이제 손해 사정사들이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가사들이 가서 따져보든지, 이제 시장조사라든가, 물가지 표가 있어요. 물가 정보지가. 예. 그런 거 보고 따져서 얘네들 갖고 이 금액을 이제 얼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손해조사입니다. 만약에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입니다. 이제 버섯 포함이니까 얘를 통괄한다. 얘하고 얘를 같이 한꺼번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손해가 생긴 때와 고대서의 가액에 따라 실제 수리복구비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가 있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사고 터진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 땡땡도, 땡땡시, 땡땡 동해가 이 하우스가 이렇게 있어요. 하우스가. 근데 얘가 이제 2000년 10월 5일 날 태풍하면 자연재해죠. 그렇죠? 태풍으로 얘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우스가. 그때 얘를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제 따져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 어디다가 원상복구 한다고요? 10월 5일이니까 이때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물가표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들이. 거기하고 그 동에다가 설치했을 때예요. 그때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냥 만약에 계약자가 이게 1000제곱미터짜리가 지금 태풍으로 다 날아가 버렸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디다 나는 복구하려 한다. 나는 땡땡도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뭡니까? 땡땡시 여기는 이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서울시도 되는 거고 부산은 광역시도 되겠죠.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그리고 이 지역이 아니야. 아 우리 경기도 가서 합시다. 너무 힘들어 죽겠네 나. 각시가 막 이제 이거 거기다 어차피 공사하기 거기다가 지읍시다. 원상복구 하면 돈 준 다음에 원상복구 하게 거기다가. 그래서 해고 애기들도 학원 좋은 데 보내고 말이요. 우리도 좀 주말에 좀 연극 같은 거 좀 보고 인생 좀 닦아서 합시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원상복구 하니까 똑같이 원상복구 하려는 얘기죠. 근데 원상복구 장소가 틀렸네. 원상복구는 10월 5일 날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틀렸어요. 이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땡땡 도는 맞아요. 이제 도. 땡땡 이제 군.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땡땡 면인데 여기가 섬이에요. 도서 지역이에요. 도서 지역. 그러면 여기 이 장소 A동이라는 이 장소와 이 섬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다 보시고 섬에다는 이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운반비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 인부들께서 거기 가서 이제 숙박을 해야 되니까 별도 숙박비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기 때는 더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나 이제 이번에 섬 들어가 살라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나 복구할 테니까 여기서 복구비용 주소. 안 준다 이거예요, 이 금액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장소, 사고가 난 장소, 또 그때, 아니 나 한 3년 쉴란다. 3년 쉬고 3년 후에 그때 내가 이거 복구할게. 보험금 그때 줘. 놔뒀다가 안 준다 이거예요. 왜냐면 3년 되면 물가가 확 오를 건데,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인건비도 확 오를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험자가 책임지는 비용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재조달 가액이라고 불러요. 재조달 가액은 일과목에서 공부하셨죠. 용어의 정의에. 동형, 동질의 신품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동형, 동질입니다. 신품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는 재조달가액이라고 하는데, 재조달가액 주는 경우는 뭐냐? 그 장소, 그때의 원상복구를 했을 때, 또는 수리복구를 했을 때만 세금값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때가 아니야. 나 3년 후에 할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냐면, 이 재조달가액 세금값 있죠. 재조달가액이 이제 1제곱미터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세금값 이거 10만 원씩 하면 1000제곱미터 하면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만 원이 1000만 원이니까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냐면 그 장소에다 그때 안 하고 옮겨버렸다면 다른 데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른 장소에다가 섬에다 아니면 아예 원상복구 안 하고 나 돈으로 주소. 1억 나오니까 그런 거 갖고 우리 각시라는 나 이제 경기도 와서 그쪽에서 세 얻어갖고 똑같이 딸기 하려니까 돈으로 달라거나 이때와 그 장소가 아닌 곳에다가 원상복구할 때 이해되시죠? 두 가지 경우입니다. 돈으로 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장소나 그때가 아닌 곳에다가 원상복구를 할 때 원상복구는 했어. 근데 그 장소가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떠냐? 재조달가액이 10만 원이에요. 새거 값이란 얘기죠. 1제곱미터. 곱하기 얼마냐면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감가상각률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80쪽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아 이게 있구나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